저 고위험 임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 했어요. 제발 남편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규율상 안 됩니다.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고 우리 아이 아빠예요. 곁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봐요! 여기 면회소가 동네 사랑방입니까? 아이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규칙보다 생명이 먼저 아닌가요? 임신했다고 특혜를 줘야 합니까? 멈춰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김은경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아가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새벽 5시 침대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린 이 말이 제 하루를 시작한 첫 마디였습니다. 9달째 접어든 배는 이제 숨쉬기조차 버거워졌고 평소 활발하던 아기의 태동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져 있었어요. 오히려 조용해진 아이의 움직임이 더욱 불안감을 가중시켰죠. 어젯밤에도 몇 번이나 깨어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괜찮지?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선영의 손이 배 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마다 아기는 살짝살짝 반응을 보였지만 평소보다 약한 느낌이었습니다. 지난주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선영 씨,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양수가 평균보다 적고 아기의 성장 속도도 조금 느린 편이에요. 무엇보다 태반 기능에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죠. 다음 주 화요일에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보호자, 특히 남편분은 반드시 동반해 주세요.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선영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박준영이 지금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라는 것이었죠. 준영은 육군 2등병으로 입대한 지 1년 반이 지나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병사였는데 최근 갑자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든 외박과 면회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영은 아직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내무 관련 문제라고만 통보했을 뿐이었죠. 준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선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몇 번이나 부대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거절당한 경험이 있어 주저했습니다. 부대 측에서는 징계 중인 병사는 어떤 형태의 연락도 금지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6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대로라면 화요일 검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가야, 엄마가 아빠를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선영은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도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줄 도시락을 만드는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오늘 준영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대에서 또다시 면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뱃속의 아기는 괜찮을까요? 오늘만큼은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선영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도시락 포장을 마쳤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고 부대 면회 시간까지는 2시간 반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며 선영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해진 얼굴과 초췌해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들면서 체중은 늘었지만 얼굴은 오히려 야위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어져 있었죠. 아기야, 엄마가 이런 모습이어도 아빠는 반가워할 거야. 선영은 천천히 화장을 했습니다. 준영이 좋아하는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발라보니 얼굴에 조금이나마 생기가 돌아 보였습니다. 임신 전에 즐겨 입던 원피스를 꺼내려다가 이미 배가 너무 불러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헐렁한 인부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가방을 챙기면서 선영은 의사의 소견서와 진료 기록, 그리고 초음파 사진들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부대에서 의학적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지갑에서 준영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을 꺼내 한참 바라봤습니다. 준영아,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집을 나서기 전 선영은 배에 손을 올리고 한 번 더 아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오늘 아빠 얼굴 보러 가자. 엄마가 꼭 데려올 테니까 조금만 참아줘. 아기는 마치 엄마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살짝 움직였습니다. 선영은 그 작은 반응에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전과는 다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곧 태어날 아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선영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준영을 만나야 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영은 핸드폰으로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양수 과소증, 태아 발육 지연, 태반 기능 부전 의심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위급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구나. 선영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준영을 만날 수 없다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혼자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버스에 올라타며 부대까지의 거리를 생각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선영은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부대가 있는 지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선영은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부대 위병소에 도착하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난번처럼 무조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소견서를 보여줘도 소용없다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아기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선영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 자신과 아기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선영은 마침내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버스 여행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임신 후기라 자주 화장실에 가고 싶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배가 자꾸 뻐근해져서 몇 번이나 깜짝 놀랐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영을 만나는 것만이 중요했죠. 부대 정문은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중한 경계 초소, 그리고 무표정한 초병들의 모습이 선영을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 가방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용기를 내자, 선영아. 아기를 위해서
선영은 마음을 다잡고 위병소로 향했습니다. 위병소 안에는 2명의 초병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한 명은 젊어 보이는 일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병장이었습니다. 선영이 다가가자 병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선영을 쳐다봤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병장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무미건조한 톤이었죠.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박준영 상병 면회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병장은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선영은 더욱 불안해졌죠. 박준영 상병 맞죠? 네, 맞습니다. 병장은 컴퓨터 화면을 한동안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더욱 차가워져 있었죠. 박준영 상병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모든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요, 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병원에서 규정입니다. 징계 중인 병사는 어떤 이유로든 면회할 수 없습니다. 병장의 말투는 한층 더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벽을 쌓은 것처럼 차단적이었죠. 선영은 가방에서 의사소견서를 꺼내며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저 고위험 임신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장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의학적 문제가 있으시면 199에 신고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지금 병원에서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면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병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요.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정말 급해요. 선영이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병장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딱딱해져 갔죠. 부인,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소란이요? 지금 제가 소란 피우는 것처럼 보여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일병이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 목숨보다요? 부인, 군대는 규정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병장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로 마지막 호소를 했죠. 아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요. 의사가 그랬어요. 남편이 없으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그럼 혼자 가세요. 세상에 혼자 애 낳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병장의 무신경한 대답에 선영은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몇 분만이라도 안 돼요? 정말 몇 분만요. 얼굴만 보고 병원 이야기만 하고 올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병장의 목소리가 짜증스럽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정말 제발이에요. 우리 아기가 위험해요. 위험하면 빨리 병원 가세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병장의 차가운 반응에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죠. 저 정말 간절해요.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것도 처음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병장의 위협적인 말에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차갑게 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신고요? 임신부한테 신고를 하겠다고요? 규정 위반자는 누구든 신고 대상입니다.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위병소 의자에 주저앉았죠. 배에서는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를 데려올 수 없을 것 같아. 선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자 일병이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냉정했죠. 부인,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조용히 돌아가세요.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아기 낳으라고요? 선영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위병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선영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의사소견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병장 앞에 서류를 내밀며 간절히 호소했죠. 제발 이것만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의사소견서에는 빼곡하게 의학 용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양수가소증, 태아발육지연, 태반기능부전 의심이라는 무서운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병장은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가 뭐든 상관없어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규정이요? 사람 목숨이 규정보다 중요하지 않나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는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규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개인 사정이요? 지금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개인 사정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일병이 조금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부인,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지금 제 아기가 위험하다고요. 선영이 소리치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예리한 통증이 느껴졌죠. 너무 놀라서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병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일병을 쳐다보자 다시 입을 다물었죠.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다고요. 선영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죠. 지금 남편이 없으면 아기와 저 모두 위험할 수 있어요. 5분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병원에 함께 가야 해요. 그럼 혼자 가세요. 세상에 혼자 애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유난 떠세요? 병장의 무정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유난이요? 지금 제가 유난 떠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요? 그럼 뭐예요? 징계받은 병사 면회시켜달라고 떼 쓰는 거 아니에요? 떼를 써요? 아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떼를 쓴다고요? 선영의 목소리에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병장은 더욱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게 다 규정입니다. 징계 중인 병사는 절대 면회 금지입니다. 위험하면 119를 부르세요. 119를 부르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가봤자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의사가 그랬다고요. 선영이 흐느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배에서 또 다른 통증이 밀려왔죠. 이번에는 더욱 강했습니다.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선영이 배를 부여잡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일병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서려고 했지만 병장이 손짓으로 막았죠. 연기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면회시켜 달라는 거죠? 연기요? 지금 제가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요?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 많아요. 징계받은 병사 가족들이 온갖 핑계 대면서 면회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핑계요? 이게 핑계로 보여요? 선영이 의사소견서를 집어들며 병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받아보지 않았죠. 서류야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요. 요즘 가짜 진단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위조요? 지금 제가 진단서를 위조했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장을 바라봤죠.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고요. 그런 거 확인해 줄 의무 없어요. 여기가 뭐 하는 곳인 줄 아세요? 병장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제발이에요. 정말 제발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도와주세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징계 중인 병사는 면회 절대 불가능해요. 왜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융통성이요? 군대에 무슨 융통성이 있어요? 규정이 전부예요. 병장의 차가운 대답에 선영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배에서 또 다른 강한 통증이 밀려왔죠. 으악, 아파요. 정말 아파요. 선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떨었죠. 일병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병장님,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 연기하는 거야. 병장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 보였죠. 연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파요. 아기가 이상해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하얀 액체가 다리 사이로 흘러내리기 시작했죠. 양수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큰일 났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선영의 절규가 위병소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병이 당황해서 병장을 쳐다봤지만 병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연기일 수 있어요. 요즘 가짜 양수까지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부여잡고 흐느끼기만 했죠. 선영의 상태는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위병소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죠. 하지만 병장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일어나세요. 여기서 계속 이러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하겠어요. 불법 침입이요? 임신부가 남편 보러 온 게 불법 침입이에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규정 위반은 누구든 똑같습니다. 임신부라고 예외는 없어요. 예외가 없다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외가 없어요? 선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강한 진통이 밀려왔죠. 으악, 아가야, 아가야. 선영이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아파서 몸을 앞으로 웅크렸죠. 옆에 있던 일병이 깜짝 놀라며 다가섰습니다. 병장님,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요? 혹시 정말 응급 상황 아닐까요? 신경 쓰지 마. 다 연기야.
이런 식으로 민원 넣는 사람들 많다니까. 병장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병은 선영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의무병이라도 불러볼까요? 괜한 일 만들지 마. 저런 사람들 상대해 줄 시간 없어. 병장의 무정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정말 막막했거든요. 제발이에요. 정말 제발이라고요. 지금 아기가 위험해요. 위험하면 빨리 병원 가세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병원에 혼자 가서 뭘 어떻게 해요? 의사가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다고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호소했지만 병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위병소 밖에서 지나가던 병사들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죠. 저기 임신부가 왜 저러고 있어? 면회 거절당한 것 같은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처참한 모습에 모두들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 박준영 상병 좀 불러주세요. 선영이 위병소 밖 병사들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병사들은 동정어린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줄 몰라 했죠. 저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징계받은 병사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병사들의 무력한 대답에 선영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때 배에서 예리한 통증이 또다시 밀려왔죠.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해. 선영이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으며 절규했습니다.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몸을 떨었죠. 그 모습을 본 병사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의무병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간부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병사들이 수군거리자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위병소로 들어왔습니다. 병장님, 저 임신부 상태가 정말 위험해 보이는데요. 의무병이라도 불러주시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빨리 각자 할 일 해. 병장이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아픈데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규정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병사들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의 참상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급자한테 대드는 거야? 병장이 위협적으로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영이 더욱 큰 소리로 절규했죠. 아가야, 아가야. 엄마가 아빠를 꼭 데려올게. 조금만 참아줘. 선영의 절규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마침 부대 내 긴급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육군 이 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별이 달린 계급장을 차고 있는 이 장군은 30년 넘게 군복무를 해온 베테랑이었죠. 평소 원칙을 중시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도 잃지 않은 지휘관으로 유명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를 데려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선영의 처절한 외침이 이 장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장군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죠. 위병소 앞에 임신부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 일이지? 이 장군은 즉시 위병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임신부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변에 몰려든 병사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발 남편 좀 불러주세요. 선영의 간절한 호소가 이 장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장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 이 장군이 위병소에 다가가자 병사들이 모두 경례를 했습니다. 병장도 깜짝 놀라며 급히 일어섰죠. 장군님, 죄송합니다. 지금 상황 설명해봐. 이 장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 징계 중인 병사의 면회를 요청하셔서 규정상 거절했습니다. 규정상 거절? 저 임신부가 왜 저렇게 아픈데? 이 장군이 선영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른다고? 저 상태를 보고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야? 이 장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장이 더욱 당황했죠. 저희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대로?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질문에 병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이 장군을 올려다봤죠. 장군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기가 위험해요. 선영의 간절한 호소에 이 장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즉시 선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죠. 부인, 괜찮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고위험 임신이에요. 의사가 남편이 꼭 와야 한다고 했는데 면회를 안 시켜줘요. 선영이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장군은 선영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의사 소견서를 집어들어 확인했죠. 양수가소증, 태아발육지연, 태반기능부전 의심, 의학 용어들을 읽어가던 이 장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부인의 남편이 누구죠? 박준영 상병이에요. 징계받아서 면회가 안 된대요. 박준영 상병, 무슨 징계를 받았는데? 이 장군이 병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병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죠. 내무 관련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내무 관련? 구체적으로 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장군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이상했거든요. 내무 관련 문제로 면회까지 금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징계라면 자신도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당직사관 불러와. 예. 병장이 급히 당직사관을 부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대위 계급장을 단 당직사관이 뛰어왔죠. 장군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영 상병 징계 사유가 뭔가? 그건 당직사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죠. 빨리 말해. 내무 규정 위반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정확한 사유를 모른다는 말인가? 이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누가 징계를 결정했나? 그건 중대장님께서. 중대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장군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직사관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대대장님의 지시라고 들었습니다. 대대장 지시? 무슨 내용인데 그렇게까지? 이 장군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즉시 박준영 상병을 데려와. 하지만 징계 중이라서. 내가 명령하는데 무슨 징계야. 당장 데려와. 이 장군의 호통에 당직사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모습이었죠. 장군님, 그런데 상부에서 절대 면회 금지라고. 상부에서? 나보다 윗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직사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혹시 이 일에 다른 배경이 있는 건 아닌가? 이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당직사관을 쳐다봤습니다. 당직사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거야? 저희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당직사관이 변명했지만 이 장군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금 당장 박준영 상병 데려오지 않으면 너부터 징계받을 줄 알아. 예, 알겠습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부대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장군은 다시 선영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죠. 부인, 의무병 부르겠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부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때 의무병이 뛰어와 선영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하고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병의 말에 이 장군은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예. 그때 박준영 상병이 당직사관과 함께 뛰어왔습니다. 선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죠. 선영아, 괜찮아? 왜 이렇게 됐어? 준영아, 드디어 만났네. 아기가 위험해. 병원에 가야 해. 부부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장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박준영 상병, 징계 사유가 정확히 뭔가? 장군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징계받는다고 해서. 준영의 당황스러운 대답에 이 장군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뭔가 조작된 게 있구나. 이 장군의 차가운 중얼거림에 주변 간부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만든 건가? 임신부와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누구야? 이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만 앞세우는 부하들의 모습에 실망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 타령이나 한단 말인가. 이 장군의 호통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얼어붙었죠. 장군의 분노를 이렇게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휘하면 계급장을 달 자격이 없다. 이 장군이 당직사관과 위병소 병장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준영 상병의 면회를 막은 경위와 징계 사유를 당장 보고해. 그건 당직사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장군의 위압감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 같았죠. 말 못하겠어? 그럼 대대장 불러와. 예, 지금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당직사관이 급히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김중령 계급장을 단 대대장이 허겁지겁 뛰어왔죠.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고? 저 임신부 봐. 이 장군이 여전히 바닥에 앉아 신음하고 있는 선영을 가리켰습니다. 의무병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심각해 보였죠. 박준영 상병을 왜 징계했나? 그건 내무 규정 위반으로. 내무 규정 위반? 구체적으로 뭔데? 이 장군의 날카로운 추궁에 대대장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영 내 규율 위반 사항이 있어서. 규율 위반? 어떤 규율을 위반했는데? 그게 사실은. 대대장이 말을 더듬자 이 장군의 분노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은 뭐야? 똑바로 말해. 연대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대장 지시? 박 대령이 왜? 이 장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연대장과는 오랜 동료 사이였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거든요. 그건 저도 정확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부하를 징계시키면서 사유를 모른다고? 이 장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박 연대장 당장 불러와. 예, 지금 연락드리겠습니다. 대대장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은 외출 중이라며 즉시 올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외출 중이라고? 이런 급박한 상황에 이 장군이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다시 한번 크게 신음했죠. 으악, 아가야, 아가야. 구급차는 언제 와? 이 장군이 의무병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5분? 5분이면 늦을 수도 있어. 이 장군이 준영을 쳐다봤습니다. 준영 상병, 부인을 내 차로 병원에 데려가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준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대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장군님, 그런데 준영 상병은 징계 중이라서 외출이. 징계 중이면 어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해. 이 장군이 대대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또 규정이야? 규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 장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이 모두 움츠러들었죠. 당신들이 군인이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규정만 외치고 있어? 죄송합니다, 장군님. 간부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그때 또 다른 간부가 뛰어왔습니다. 참모장이었죠.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참모장도 이 일 알고 있었어? 무슨 일 말씀이신지. 박준영 상병 징계 말이야. 아, 그 일은 연대장님이 직접 처리하신다고 해서. 참모장의 말에 이 장군은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연대장이 직접? 상병 하나 징계하는데 연대장이 직접 나선다고?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셔서. 특별한 사유? 뭔데? 저도 정확히는. 참모장도 말을 흐렸습니다. 이 장군은 이제 확신했죠.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요. 다들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 장군의 날카로운 지적에 간부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왜 아무도 정확한 사유를 말하지 못하는 거야? 이 장군이 간부들을 하나씩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혹시 이 징계가 조작된 거야? 조작이라니요. 대대장이 깜짝 놀라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만 갔죠. 그럼 증거를 보여줘. 징계 관련 서류 전부. 지금 당장은 뭐야? 서류도 없이 징계했다는 거야? 이 장군의 추궁에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군대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 장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부대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관련자들 소집해.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어. 예, 알겠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영 씨를 병원으로 모셔가겠어. 준영 상병도 함께. 예. 이 장군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의심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죠. 이 사건 뒤에는 분명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 장군의 특별감찰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영과 준영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장군은 즉시 모든 관련 간부들을 소집했죠.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박준영 상병 징계 관련 서류 전부 가져와. 이 장군의 명령에 행정병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장군이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징계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네? 그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참모장이 변명했지만 이 장군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급하게 병사 하나 징계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 연대장님께서 빨리 처리하라고 하셔서. 박 연대장이? 왜? 이 장군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참모장을 쳐다봤습니다. 참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죠. 그건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는 말 그만해. 다들 뭔가 숨기고 있어. 이 장군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당직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장군님, 사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박준영 상병이 연대장님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개인적인 일? 무슨 일이야? 그게 부대 공사 관련해서. 당직사관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 장군은 더욱 추궁했죠. 공사 관련? 뭔 공사 말이야? 부대 내 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한 관계가. 부적절한 관계라고? 구체적으로 말해. 이 장군의 호통에 당직사관이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리베이트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 박 연대장이? 이 장군이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 동료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상병을 징계한 거야? 임마금용으로? 박준영 상병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뭔가 수상한 것을 본 것 같다고. 당직사관의 말에 이 장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면회까지 막은 거야? 임신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연대장님이 절대 면회시키지 말라고 하셔서. 절대 면회 금지. 왜? 혹시 박준영 상병이 가족들에게 뭔가 이야기할까봐. 이 장군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병사를 징계하고 임신부와 아기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죠. 이런 개 같은 놈들이. 이 장군이 욕설을 내뱉으며 일어섰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거든요. 당장 박 연대장 체포해. 체포라니요? 참모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체포야. 부정부패에 무고한 병사 징계, 임신부 생명 위험까지. 이런 놈이 군인이야? 이 장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 연대장이 들어왔죠. 장군님,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박 연대장, 당신 지금 뭔 짓 한 건지 알아? 이 장군이 박 연대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박 연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말씀이냐고? 공사 리베이트 받고 박준영 상병 임마금용으로 징계한 거. 박 연대장이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증거 보여줄까? 이 장군이 서류를 박 연대장 앞에 던졌습니다. 공사업체와 주고받은 돈 다 조사해봤어. 2천만 원이나 받았더라. 박 연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상병을 징계한 거지. 입 다물게 하려고. 장군님, 그것도 모자라서 애아빠 면회까지 막았어. 임신부가 생명이 위험한데도. 이 장군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아기가 죽을 뻔했어. 이게 군인이 할 짓이야? 죄송합니다.
박 연대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이 장군이 주변 간부들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들도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야. 간부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참모장, 당신도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막지 않았어? 저는 상급자 명령이라서. 상급자 명령이면 사람 죽여도 돼? 이 장군의 일갈에 참모장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대대장, 당신은 어떻고? 저도 연대장님 지시라서. 지시라고? 잘못된 지시인 줄 몰랐어? 모든 간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군인이라고 계급장 달고 있어? 이 장군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당장 계급장 다 떼. 장군님. 간부들이 놀라며 항의했지만 이 장군은 단호했습니다. 떼라고 했어. 당신들 군인 자격 없어. 하지만은 무슨. 국민의 생명을 외면하고 비리나 저지르는 놈들이 무슨 군인이야. 이 장군의 호통에 간부들은 어쩔 수 없이 계급장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박 연대장, 당신부터. 박 연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대령 계급장을 뗐습니다. 이어서 참모장과 대대장도 계급장을 떼었죠. 이제야 정신 차리겠어? 이 장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생기면 군대 자체를 해체시켜버릴 거야. 모든 간부들이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부당하게 면회를 거부했던 간부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후 이 장군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영과 준영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장군이 담당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다행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행히 시간 내에 도착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응급 제왕절개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응급 제왕절개요? 네, 더 이상 기다리면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 장군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수술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지금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준영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선영아,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도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영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장군도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찡했죠.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장군 덕분에 이렇게 시간 내에 병원에 올 수 있었거든요. 수술이 시작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준영은 수술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했죠. 이 장군도 함께 기다리며 준영을 위로했습니다. 준영 상병,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장군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고생시켜드려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정말요? 아기가 괜찮아요? 준영이 기쁨에 겨워 울면서 물었습니다. 네, 아기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지만 체중도 정상 범위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이 의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장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살았어요. 준영이 이 장군에게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습니다. 이 장군은 준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죠. 일어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아기는. 준영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거든요. 잠시 후 선영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완전히 깨지 않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죠. 신생아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준영이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 장군도 함께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참 예쁘게 생겼네. 아빠를 닮았어. 정말요? 장군님이 보시기에도 그래요? 그럼 눈썹이 똑같아. 2시간 후 선영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첫마디가 아기 걱정이었죠. 아기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괜찮아, 선영아. 아기 완전히 건강해. 준영이 선영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아요? 그럼 지금 신생아실에서 잘 자고 있어.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안도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병실로 들어왔죠. 부인, 기분이 어떠세요?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님 덕분에 우리 아기가 살았어요. 선영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마워했습니다. 다행히 잘 됐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준영이는 괜찮은 거죠? 징계 같은 건?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장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준영 상병은 무죄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밝혀낸 공로자예요. 정말요? 그럼요. 앞으로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세요. 며칠 후 선영과 아기가 퇴원하는 날, 이 장군이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기 선물을 들고 있었죠. 장군님,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내 첫 손자 같은 존재인데 당연하죠. 이 장군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영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는 무슨,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게 최고의 감사죠. 그때 준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아기 이름을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네, 장군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시니까 이름도 지어주셨으면 해서요. 이 장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이라는 이름은 어때요? 박정희. 정이요? 네, 이 아이가 자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좋은 이름이네요. 박정희. 우리 아들 이름이야. 준영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군 내부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규정보다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죠. 박정희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준영과 선영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군은 평생 이들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죠. 아빠, 이 장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몇 년 후 자란 정희가 물었을 때 준영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주신 진짜 영웅이야. 모두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평화롭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군대의 규율과 인간의 생명,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정문 앞에서 무릎 꿇고 오열하는 임산부를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규칙은 지켜야 한다는 말 뒤에 가려진 것은 혹시 우리가 잊고 있던 사람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사단장이 직접 나서 임산부를 에스코트한 순간 군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울타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가족의 곁에 있을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는 법이죠. 가족을 지키려는 절규 앞에서 별들이 몰려든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규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